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전학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13번째 내부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고객은 물론이거니와 그 종사원 또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광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장 우수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또 고객과의 접촉하는 것도 종사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부 마케팅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마케팅은 뭔가? 인터널 마케팅인데요. 회사 내부의 고객인 종업원들과 관련된 그런 마케팅 활동을 인터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일부 마케팅 직원들만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그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이 관광산업은 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모든 종사원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 마케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내부 마케팅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그 내부 마케팅은 먼저 직원들을 만족시키게 되고요. 직원들의 그 만족이 즉 고객 만족과 바로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 성공하면 직원 즉 종사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그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내부 마케팅의 성공은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고객 만족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 경영진은 반드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접점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을 해보면 그 만족도의 대부분의 응답은 이제 종업원들의 예절이나 태도 또는 뭐 친절함 또 도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객 그 만족도를 높이는 고객 접촉 기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방문했던 고객이 다시 재방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종업원들의 서비스에서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서비스 품질 관리인데요. 관광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동 여하에 따라서 고객은 좋은 그 경험, 좋은 인상을 갖게 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진한 대우와 또 아주 친절한 관심,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시설과 환경은 참 좋은데 너무 이제 그 종사원들이 무관심하거나 불친절한 그런 서비스로 인해서 그 좋은 환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접점에서 호의적인 사건과 또 비호의적인 사건을 규명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실패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나 또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 또 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 자, 이런 것들이 서비스 품질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부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터들은 종업원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마케팅의 개념은, 마케터가 종업원에게 행하는 마케팅의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확립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부 마케팅은 조직 내의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사업의 본질을 경험하고 또 고객의 의식을 뒷받침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부 마케팅의 목적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 문화의 확립입니다. 내부 마케팅의 첫 번째 단계는 기업 내에 서비스 문화, 서비스 컬처를 창조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 종사자들이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마인드로 업무에 종사를 하고 또 다른 종사자들이 이들을 지원하면 그 조직 내에 서비스 문화가 구축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 내부 마케팅에 성공을 하는 경우는 훌륭한 서비스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그 우수한 기업 문화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직원들의 행동을 이끌어 갑니다. 직원들은 기업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목적의식을 갖게 하고 또 그 회사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수한 서비스 문화를 가진 기업들의 공통점은 먼저 고객에 대한 최우대 서비스, 그리고 자율적 경영과 창의적인 사업 개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위주의 경영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그 요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진 그런 기업들이 내부 그 마케팅도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와 반면에 기업 문화가 약한 기업에서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이 없든지 아니면 거의 없든지 그렇습니다. 또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내부 마케팅에서 두 번째 단계는 기업 그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적응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즉 종사자들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과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채용 과정에서 최고의 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서비스 상품은 종업원들이 서비스 경험을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때 나타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인재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교육 훈련을 시켜서 서비스를 갖춘 직원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조건은 뭐냐 하면 교육 수준이나 훈련 또는 경험 이런 것보다는 열의가 있나 또는 태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좋고요. 대인관계 기술이 좋은가, 또 융통성이 있는가, 또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채용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인재를 선발했으면 그런 인재들을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전문인으로서의 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기업이 종사원들을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채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훈련,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교차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 훈련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그 관련 그러니까 그 회사의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도 경험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JT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OJT라고 하죠. 이러한 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직급별, 직무별 특성에 따른 그런 교육들을,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서비스 기업의 채용 프로그램 사례들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 클럽메드나 스위스항공, 디즈니월드, 또는 뭐 리츠칼튼 호텔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직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죠. OJT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기초 예절에서부터 뭐 외국어, 뭐 컴퓨터, 뭐 위생교육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고객들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마케팅 전략 중에서 인적 자원 중에서 마케팅 정보 제공입니다. 모든 접객 직원은 신제품이나 그러니까 제품의 변경 또는 마케팅 캠페인 또 서비스 제공 과정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되고 빨리 파악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가장 효과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뭐냐면 이 접객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객 직원은 매일 많은 고객을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이나 그런 그 회사, 관광회사의 그들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보상인데요. 기업 내부 마케팅의 일환 중에는 직원들의 업적에 대한 그 대가를
부여하며 성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수 직원들에게는 뭐 포상, 표창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이제 기업의 그 보상 시스템은 종사원들, 종업원들의 자존감을 또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능력을 또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관리, 보상에 기초해서 임금관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공급이냐, 직무급이냐, 성과급이냐,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연공급은 이제 근무 연수와 임금 수준이 비례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호봉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급은 담당하는 직무의 그 가치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책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역량 수단이 임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성과급은 개인의 그 성과나 부서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주어지는 그런 성과급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관리,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를 많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법정 복리후생은 이제 이건 노동법이나 이제 이런 관련 법에 근거해서 근로자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복리후생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복리후생은 기업마다 다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권한이임입니다. 권한이임은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위에까지 다 보고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거나 또는 책임을 일정 부분 위임해 주는 그런 형태의 내부 마케팅을 권한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권한위임은 직원들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동기 유발을 합니다. 성공적인 권한위임 단계는 한 8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에게 모든 임무를 위임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맡은 사람이 책임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옳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설명을 하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장소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책임과 권한을 이임을 합니다. 업무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업무 그 자체를 부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참견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린 의사소통 라인을 유지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맡겨진 프로젝트를 중도에 철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하고 또한 거기에 맞는 보상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자, 서비스 종사원의 만족 영역입니다. 직무에 대한 만족, 직장에 대한 만족, 인사에 대한 만족,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 회사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